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기름값, 금리, 그리고 증시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강타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이 정말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거대한 위기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잡지 표지 하나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딱 보여주고 있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이게 단순히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겁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가 벌써 5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내 계좌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 금융시장을 뒤덮은 불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발화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중동에서 타오른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됐거든요.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그대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이 군사행동 하나로 지역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했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진짜 핵심에는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건 사실상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틀어주고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 파급력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충격파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름값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던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배럴당 무려 108.1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시장이 지금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유가 충격이 왜 무서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국제 유가고요. 회색 막대가 기업들의 이익을 나타내요. 가만히 보시면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구간마다 기업 이익은 여지없이 곤두박질 치는 게 보이시죠? 결국 기름값 상승은 그냥 우리 주유비 걱정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의 심장인 기업들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이란이 배럴당 200달러 한번 감당해봐라 이러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거든요. 이건 그냥 엄포가 아니라 이 에너지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인 거죠.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그 불길이 곧바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마치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 사중한장이 당시 시장의 공포를 정말 그대로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한때 12% 넘게 폭락하는 등 너도 나도 주식을 내다 파는 투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전 세계 증시를 보여주는 MSCI AC 월드 지수가 3월 한 달 동안 4.8%나 빠졌고요. S&P 500, 나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전 세계 주요 증시가 그냥 다 같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동반 하락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 바로 채권 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43%를 넘어졌다는 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곧 금리 내리겠지 하던 기대감이 그냥 박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떨어지는 상황, 이건 투자자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켜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문제 분석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위기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전략은 뭘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자산 배분의 리밸런싱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장기 채권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중국 자산 비중은 좀 줄이고요. 대신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산으로 갈아타라는 거죠. 예를 들면 AI 혁신을 이끄는 미국 빅테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가 기대되는 한국, 일본 주식 같은 것들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에 전통적인 방어 자산인 금이나 원자재 비중을 늘리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삼성증권 같은 큰 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늘리고, 채권은 줄이고, 현금은 중립을 지켜라. 이게 바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자산 배분 방향인 겁니다.
자, 자산 배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내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골라야 할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 즉 펀더멘탈과 현재 주가 사이에 벌어진 틈을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실적 전망은 좋은데 주가는 빌빌대는 IT, 금융, 산업재 같은 업종은 매수, 롱. 반대로 실적에 비해 너무 고평가된 에너지나 필수 소비재는 매도, 숏 하는 롱숏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면 성장주와 가치주에 동시에 투자하는 바벨 전략처럼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막대 그래프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지에 대한 전망이고요. 이 작은 점들이 바로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물음표가 표시된 IT나 금융 업종을 한번 보세요. 이익 전망, 막대는 쭉쭉 올라가는데 주가, 점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바로 저렇게 기업의 진짜 가치와 시장의 평가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 곳에 투자 기회가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복잡하셨나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감하게 자산을 재배분하세요. 장기 채권 줄이고 주식 비중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주식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펀더멘탈과 주가 사이에 괴리가 커진 IT, 금융, 산업재 업종을 눈여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셋째, 섣불리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방향에 베팅하지 마시고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위험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이 전쟁의 안개, 아직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짙은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남은 이 분석이 그 방향을 찾는 데 작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